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전체를 다 1급 이상 비서관급을 본인이 다 뽑아서 본인이 다 알지 대통령 누군지 잘 모른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종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고 네. 이번에 멋쟁 해병 카톡방에 등장한 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인데 이분이 VIP는 김건희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건 예. 제가 그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종호가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면 네.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힌 거거든. 아 꼬리가 밟혔다. 네. 이종호로. 네. 예. 거기를 통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네. 이종호 여기저기 했던 말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네. 그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단편이 왜냐하면 그 영등포서에서 마약 그렇습니다. 수사를 네. 하는데 예. 세관 공무원들이 얽히고 그래서 그 수사를 좀 단단히 하고 브리핑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이 그 거기서 별 2개 달아줘야 돼 뭐 이랬던 네, 네, 인물이 네. 하나가 있는데 전화를 해서는 네. 하지 마라 막 노병로 읍소도 하고 공무관이죠. 예. 그러면서 이게 실체가 아유 뭐 허풍 떨었네 처음엔 뭐 이랬는데 허풍만 떤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 착착착 움직여 보여요. 실제로 네. 뭐 브리핑도 못 하고 최근에도 막 그 참고인으로 당시 이제 형사과장이 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제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그 임성근 사단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증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종호 씨가 실제로 인사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마약 조직원, 세관 직원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당시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백혜룡 경정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잘 수사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게 작년 9월 중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브리핑 앞두고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에?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 뭐 실제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브리핑 연기하라고 이제 경찰서장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백혜룡 경정이 안 된다 이거 약간 그 군안의 박정훈 대령하고 비슷한 스탠스인 거예요. 이거 신뢰가 깨지는 일이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밀어붙였던 모양이에요. 결국 이분은 그냥 받아들여서 브리핑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냈다는 건데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조병로 경무관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이종호 씨가 실제로 로비를 했다고 말한 그 당사자입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전화를 실제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세관을 왜 빼주려고 했었던 거냐, 용산에서는. 이 세관은 또 무슨 상관이길래.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의혹이 사방팔방으로 번지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좀 상임위별로 네. 청문회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조해야 돼요, 국조. 국정조사를 해서 관련자들 다 불러내고 예. 그 경무관도 부르고 다 불러야 형사과장 다 부르고 예. 그다음에 이종호 씨 있잖아요. 네. 이분도 동행명령적 발부해서 맞아요. 국정조사에는 강제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게 실타리처럼 이게 풀려진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법사위 따로 행안이 따로 예. 이게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의 네? 원내 전략이 그다음에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가 안 돼요. 예? 국정조사 요구서는 거부권 행사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심하면 의장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할 수 거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국회의장실 주변 취재해 보면 우원식 의장이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네, 의지가 강한데 근데 계속 민주당이 청문회 위주로 판을 짜니까 이게 일단은 청문회도 할 필요도 있죠. 아니 해야 양치기 되지만. 소년 된다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들이 네. 자꾸 뭐 청문회 했는데 별게 없어. 그러니까. 그럼 양치기 소년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2차례 이번에 또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또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조로 바로 가야 됩니다. 원내 지도부가 판단해서 국정조사해서 판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종호죠. 네, 네, 이종호. 이분이 꼬리가 밟힌 거라니까. 맞아요. 그 꼬리를 자꾸 흔들면 몸통이 흔들릴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를 주목하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국회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국정조사가 제일 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정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저도 이제 취재 당사자로서 그 이종호 씨 그 포함된 몇쟁 해병 단톡방이 네. 5명이잖아요. 이종호 그다음에 송호종이라는 그 경호처 네. 직원. 이 경호처 직원이 호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하고도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알고 있던 그 누가 또 제보를 했겠죠. 그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맞아요. 김규현과 장경태 의원 간에 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 커넥션이 있다. 뭐 민주당이 만든 무슨 뭐 사기 네. 뭐 탄핵 쇼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남 출신으로 뭐 친하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공모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종호 씨로부터 파생돼서 역공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김규현 변호사의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흘리면서 일종의 이제 그 이종호 씨와 관련된 이슈들을 물타기 하려는 그리고 반대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판을 뒤집으려는 뭐 이런 게 보이더라. 맞습니다. 예, 이게 예. 마타도어도 엄청나게 맞아요. 있고 일단 예. 이 제보자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근데 장경태 의원 바로 이제 반박 기자회견 해가지고 예. 내가 김규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종호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진 네. 같은 거, 예, 뭐 예. 이런 이 청문회장에서 제시했던 이 연결고리를 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어쨌든 맥을 좀 잘못 짚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문회는 한계가 있는 제도고 막 엄청나게 이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군불대기 형식으로 그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문회는 일단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지 쪼개서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요. 이미 그런 임계점에 다다랐고 이 임계점을 가져온 건 민주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이 정부다. 국민의힘이요. 야권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만들기로 했고 이 위원장에 권성동.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예, 권성동 아니에요. 예, 장동혁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모종의 이제 액션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서 쭉 설명을 해드린 저도 이 취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뭐 계속 보내요 저한테도.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그 약간 좀 편집된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보도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프레임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그 프레임의 전선에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이 섰으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근데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는요. 한 가지만 더 전하면 제3자 최상병 특검법 발의해야 한다. 제가 그걸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하겠다는 거예요? 대표가 한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을 실제로 냈을 때 네. 이제 그 제3의 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최고겠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특검법은 실제로 이제 말을 이렇게까지 했으면 내겠죠. 저는 낸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이걸 비껴가지는 못하겠죠. 예. 근데 시기의 문제겠지만 예.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상설 특검까지 얘기를 막 하잖아 민주당이. 네, 네. 근데 핵심은 추천권이에요. 상설 특검은 추천권은 거의 여당이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정부 네, 여당이. 네, 네, 네. 7명 중에 5명이 아마 정부 여당이 그래서 거예요. 규칙을 바꾼다고. 네, 근데 3명 그거 바꾸면 다시 또 거부권 행사예요. 전체가 의미가 없죠. 7명인데 3명이 사실상 정부 인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대한변협 대한변협. 회장인가 뭐 네.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이 법무부 차관일 거예요. 네. 예, 맞죠? 네. 네, 3명이고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에서 두 둘 명, 해서 네. 4명 모두 이제 7명이 추천 통과. 그럼 5대2예요. 5대2. 그렇죠. 그럼 이제 5대2인데 상설 특검은 안 된다고. 정부 여당의 사람을 임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상. 네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추천권이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네.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아닌 정당만 추천을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당시 추천을 해서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 어쨌든 본인 입장은 제3자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고요. 잘 설명하겠다. 국민의힘 내부를 뭐 잘 설득하겠다. 근데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나요? 국민의힘은? 그게 당론으로 돼 그게 있죠. 당론이잖아요. 네, 반대하는 게 당론. 그래서 그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결의해 버리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러면 대표가 당론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바뀔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지난주였는데. 아니 그리고 뭐 17명 네. 친한파 의원만 반대 결의해도 네. 되니까. 재의결도 가능하잖아요. 예. 네. 하여간 좀 그런데 이제 이게 대법원장 추천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대법원장 추천하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횟수를 좀 제한하고 네. 뭐 이랬을 네, 거예요 네, 아마. 예. 그러면 그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의혹 이런 거는 비껴갈 수 있다라고 한동훈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엄청난 법 기술자잖아요. 엄청난 법 기술자.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 근데 이건 빠져나갈 방법.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네, 네. 그래서 제3자 특검 하겠다고 하는 네, 거다.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시킨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고? 한동훈 시킨 게 좋을 거야. 그 사람은 딱 정확하게 외과 수술을 하거든. 팔자리다. 정확하게 외과 수술 맞아. 예, 명언이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예. 한동훈이 판단했을 때 최혜병 특검을 해도 예. 대통령은 비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거는 특검하면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두 내외를 보호하는 쪽으로 특검판을 짜겠다 이렇게 봐야 돼.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결국은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셋은 운명 공동체니까. 예. 아는 게 서로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도 문자 많다. 우리도 갖고 네, 있다. 김건희 여사만 문자 있는 거 아니다. 우리도 문자 많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까면 탄핵이다. 그런 얘기를 한동훈 캠프 관계자들이 해줬습니다. 뭐 저만 들은 건 아니고요. 많은 기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이렇게 그런데 국민들이 어디까지 봐넘길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대통령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한때 대권 1위였잖아요. 네. 근데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한동훈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 만들어놨던 이 모양인데 또 검사 출신 해요? 되겠습니까? 안 될.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찍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학습 효과가 세게 왔으니까. 검사 뒤였어. 학을 때. 학을 때. 검사 힘들어. 야, 안 되겠다. 예, 너무 힘들다. 대파 870원으로 확실히 예, 확실히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쭉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법기술자, 법기술자 한동훈 발 특검법이 실제로 어떤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처럼 액션은 취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비호하는 방식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네. 대법원장도 대통령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명했잖아요. 임명장을 줬죠. 예. 지명했잖아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을 특검에 앉힐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기술을 부린다고 봐야죠. 기술을 부린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의 법기술 들어간다. 법기술 걸고 간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